매년 10월에 강세를 보이면서 업토버라는 말을 만들어냈던 비트코인 7년 만에 깨졌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됐고 또 우려했던 미중 정상회담도 치러졌지만 반응은 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트럼프 뭐 하고 있나 싶습니다. 트럼프가 원래 계속 올려줬었는데 이번에는 AI랑 뭐 다른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상자산 대통령이라고 네. 스스로를 칭했는데 네, 한 주간의 가상자산 시장 흐름과 함께 관련한 주요 이슈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언디파인드 랩스 조동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업토버가 사라졌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과거는 좀 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월 달에 굉장히 좀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에서 이제 시스템적인 결함으로 이제 연쇄적인 이제 청산이 있었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또다시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이제 뽑을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채굴되는 비트코인 채굴량보다 그 채굴량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관들이 사들이는 이 비트코인을 서로 이제 비교했을 때 지금 채굴되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지금 데이터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락장에서 많이 보이는 데이터인데 이것이 나오다 보니 이번 연도까지 이제 비트코인이 좀 안 좋은 성적을 좀 가져갈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최근 이제 국내 이제 거래소들의 거래량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이제 하락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들의 성적도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국내 시장 자체는 국내 이제 주식 시장이 워낙 성적이 좋다 보니까 많은 유동성이 좀 이동한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부 다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채굴량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채굴량이 증가한 게 컴퓨터가 좋아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래 채굴하기 어려워지게 바뀌지 않았나요? 채굴 양이 증가보다는 채굴하는 양과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사들이는 양을 비교했을 때 채굴되는 양이 더 많다 보니 결국 채굴하는 회사들은 비트코인을 시장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잖아요. 그런 수급 문제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하락하는 그럼 것 그냥 같습니다. 채굴량은 비슷한데 그러면 사는 사람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에이펙에서도 뭔가 얘기가 나올 줄 알았잖아요. 두나무 대표가 나와서 서밋에서 뭐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뭐 아무도 뉴스로 안 달아주고 있어요. 뭐 특별한 얘기가 있었나요? 그 특별한 이야기를 좀 많이는 없었고요. 근데 기존에 이제 한국 시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 그다음 언뱅크라고 하는 두 단어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었어요. 원뱅크요? 네, 언뱅크요. 언뱅크. 네. 아, 뱅크 아닌 거.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개별 국가들이 갖고 있었던 금융 산업들을 이 벽을 허물어서 하나의 이제 통합적인 금융 시스템을 블록체인 상에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누구한테나 전송도 할 수 있고 가치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큰 호응을 얻었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이제 사용처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금융 인프라가 좋지 않은 개발도상국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이어서 이제 자신 그 개인들이 은행 구자나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이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국가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미국 사람들이나 이제 선진국에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그런 상품에다가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언뱅크드라고 하는 단어가 업비트 행사에서 이제 큰 이제 주제였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일본에서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었어요. 사실 일본은 계속 지금까지도 현금 거래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뭔가 디지털 거래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저기서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아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걸까요? 생각보다 일본이 블록체인 기술에 굉장히 진심인 국가입니다. 진심이었나요? 네, 리플이라고 하는 코인도 사실 일본에 있는 대기업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전체 금융 시스템의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 일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실질적으로 엔화 스테이블 코인도 3년 전에 법안을 바꿔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사용처를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줄여놨었어요. 우리가 이제 지역 화폐처럼 일정 지역에서만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어떤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사실 운영을 하다가 이제 3년 후인 현재 그 시장을 조금 크게 넓힌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은행들한테 좀 허가를 해주면서 JPY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좀 허가해주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에 일본이 이렇게 그 스탠스를 변화시킨 게 아니고요. 3년 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거를 이제 작은 어떤 시장에서 테스트하다가 이제 어떤 큰 물결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조금 시장을 확대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할 때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150장짜리 레포트가 한국에서 나온 것 같던데 너무 두꺼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보셨나요? 저는 이제 봤습니다. 네, 뭐 주로 내용이 뭔가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필요한 이유들이 대부분 나와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좀 설득력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설득력이 네. 없었어요? 150장인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대부분 이제 기술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제 기술에 대한 거는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좀 논외로 치고 결국 사용처의 문제 같아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혁신적인 이유는 개별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융 바운더리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된다고 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해서 어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구매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점들은 전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사용처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이제 주식 거래를 이제 해외에 있는 언뱅크드 된 국가에서 이제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쓸모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인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트레저리 주식들이 계속 생겼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비트코인을 모아서 그런 일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데가 많아지고 있나요, 실제로? 21년부터 실질적으로 이 게임사들이 이 블록체인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진입했을 때는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게임 아이템들을 토큰화시켜서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환을 해라. 뭐 이런 어떤 목적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출시를 했었었는데 성적이 그닥 좋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사들이 최근에 좀 변화된 모습은 뭐냐면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간다라고 하는 기조가 좀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넥슨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어떤 비트코인 보유량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을 만들지 않고 비트코인을 계속 축적하는 모습 자체는 아무래도 게임사들이 이 비트코인에 대한 사실 큰 어떤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보도 자료에서는 어떤 투자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업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비트코인 기술에는 사실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연결시키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 목적이 아닌가. 단지 이제 일본에서도 메타플래닛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서 주가를 이제 부양했듯이 더 나아가서 다른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이런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가면서 주식을 부양했듯이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매집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사업과 관련해서 뭐 한다 이런 것들도 보긴 했었는데 그건 네.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보도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할 수가 없다. 완전 현혹됐네요, 제가. 이더리움이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비트코인도 뭐 레이어 2 뭐 이런 이상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도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말씀 주신 대로 래핑이라고 해서 이제 네. 브릿지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옮겨가서 다른 어떤 금융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킹 위험이 있기 때문에 큰 자본이 옮겨가기에는 너무 작은 시장이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대부분 하는 거는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길 이제 기대하면서 금처럼 계속 어떤 인플레이션 해지를 뭐 하기 위해서 이제 가져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대부분 상장사들이 비트코인 사는 이유는 주가 부양이 가장 목적인 거로 좀 보입니다. 주가 부양하려고 그러다가 샀는데 지금처럼 계속 내려가면 주가 부양이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제 다시 비트코인이 올라갈 반등하게 것이다. 되면 또 반등할 레버리지 효과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씀 주신 대로 메타플래닛도 주식이 계속 일본 시장에서 잘 가다가 많이 하락했어요.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좀 저조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상장사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는 목적인 것 같고 전체 시장으로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들도 계속적으로 이걸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으면 계속 어떻게 보면 하방이
시장이 막히잖아요. 현재 DAT 기업과 이제 그 ETF가 갖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이 양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체 어떤 시장 규모의 10%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어요, 네. 솔직히.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냐 싶은데도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얘기 나올 때 메타가 빠지면서 메타버스에다가 투자했던 게 너무 많았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코인들도 같이 다 빠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메타버스랑 코인이랑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메타버스나 이런 거랑 뭔가 비즈니스를 못할 것 같다라는 뉘앙스가 있어서 이렇게 알트코인이나 이런 게 빠진다고 보고 조금 이제 네거티브하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아니다, 지금은 박스상 저점이니까 지금 빨리 사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비트코인의 이제 속성 자체가 투자 자산과 이제 금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M7의 어떤 주가 추이와 굉장히 연관성 깊게 따라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타라고 하는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빠지면서 비트코인도 좀 빠지게 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M7의 어떤 가격 흐름과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은 계속 연관성이 깊게 좀 상관계수가 높게 좀 책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많은 좀 조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달 동안 이제 하락한 규모 자체가 한 10% 내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괜찮은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작업이 다 중단된 줄 알았는데 지금 뭐 11월 13일에 나온다라고 하는 곳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이죠? 이 시청서를 좀 살펴보면요. 만약에 SEC에서 이제 승인을 하지 않거나 어떤 코멘트를 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되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승인된 게 뭐냐면 바로 솔라나 ETF였습니다. 사실 셧다운 때문에, 정부 셧다운 때문에 SEC 승인 없이는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좀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 문구 안에 보니까 이제 자동 승인 절차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한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승인돼서 이제 상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문구 때문에 최근 그 솔라나 ETF가 상장이 됐죠. 하지만 유입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 ETF가 이제 출시된다고 하면은 좀 어떤 추이를 보일지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상향인 상황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분들은 지금이 매수하기 되게 좋은 타이밍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을 이제 편입하면 안 되겠다 이런 분들은 여기서 이제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랑 이제 어쨌든 둘이 다르니까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까요? 일단 대부분 이제 편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훨씬 더 좋은 대안이죠.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 변동성이 생각보다 이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거의 변동성이 2배 정도 더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분들은 이더리움을 더 좋게 보시는 것 같고,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사 모으시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비트코인이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이제 많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